안녕하세요. 삶의 이야기, 마음의 깊은 곳을 함께 들여다보는 인생 라디오, 사연 모음 오늘도 문을 엽니다. 우리 채널을 청취하고 계신 여러분, 요즘 마음은 좀 괜찮으신가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때로는 말 못할 감정들이 쌓일 때가 있지요. 사랑해야 하는 사람인데 참 쉽지 않은 사이. 오늘은 바로 그런 관계, 신우이라는 이름 아래 얽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했던 그 속마음. 오늘은 제가 먼저 제 얘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당신의 오래된 기억과 함께 걸어가 볼까요? 사람이 가족을 고를 수는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 부모가 계셨고, 자라보니 형제가 있었고, 결혼을 해보니 또 다른 가족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참 묘한 관계가 하나 있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누구보다 날카롭게 부딪히는 사이, 시누이입니다. 오늘은 그 시누이라는 존재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꼭 누굴 헐뜯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이 관계를 통해 제가 깨달은 삶의 단면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시누이와의 갈등을 겪어보지 않은 며느리가 과연 있을까요? 저는 없습니다. 제가 그랬고, 제 친구들도 그랬고, 제 어머니도 그러셨습니다. 시댁이라는 구조 속에서 며느리는 늘 눈치를 봐야 하고 시누이는 때때로 그 눈치를 누르는 존재로 다가왔습니다. 그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관계는 쉽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시누이가 둘 있었습니다. 큰 시누이는 성격이 급하고 직설적인 분이었고 작은 시누이는 조용하지만 섬세한 성정이었지요. 결혼 초반엔 저도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시댁에 가면 음식도 앞장서서 하고, 시누이들한테도 이것저것 여쭙고, 선물도 준비하고, 그런 좋은 며느리의 전형이 되려 했었죠. 그때 제 나이 29, 젊었고 의욕도 넘쳤습니다. 그런데요, 관계라는 건 내가 잘한다고 다 잘 풀리는 게 아니더군요. 큰 시누이는 제가 시댁에 조금만 늦게 가면 얼굴부터 굳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시간 약속도 안 지키나 봐요. 하며 뼈 있는 말을 툭 던졌습니다. 처음엔 제가 잘못했나 싶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마음 한켠에 서운함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내가 며느리지 하녀는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작은 시누이는 다정했지만 어쩐지 늘 나를 시험하는 듯한 말투였어요. 언니, 저희 엄마 요리 되게 까다로운 거 아시죠? 언니, 음식 맛있게 하시는지 한번 먹어볼게요. 하며 웃는데 그 말이 왜 그리 부담스럽던지요. 그런 말 한마디에도 신경이 곤두섰고 마음이 조이듯 긴장됐습니다. 마치 내가 통과해야 하는 관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시절 저는 늘 시댁 갈 날이 다가오면 배가 아팠습니다. 잠도 설쳤고 무슨 옷을 입을지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애초에 편하게 있을 수 없는 공간이 되어버린 거죠.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해본 적도 있습니다. 오빠, 시누이들이 너무 불편해. 그러면 남편은 그저 애매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그 사람들 원래 그래. 너무 신경 쓰지 마. 그 말이 오히려 더 속상했습니다. 저 혼자 유난을 떠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몇 년을 보내면서 마음속에 점점 원망이 쌓였습니다. 시댁을 향한, 시누이를 향한, 남편을 향한,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한 내가 왜 이렇게까지 힘들어해야 하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휘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참았지요. 왜냐면 며느리라는 자리는 원래 그런 거라고 배웠으니까요. 참아야 하고 맞춰야 하고 눈치껏 살아야 한다고요. 그런데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그 시절에 저에게 가장 부족했던 건 나 자신을 지키는 용기였던 것 같습니다. 상대를 이해하려는 여유도 없었고 내 감정을 돌보는 여유도 없었어요. 시누이들이 나를 억누른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내가 나를 잃어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 번은 큰 시누이와 크게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님 생신이었는데 제가 일 때문에 30분 정도 늦게 도착했어요. 도착하자마자 인사를 드렸는데 큰 시누이가 말하더군요. 이렇게 늦게 와서 무슨 얼굴로 생신 축하를 해요? 그 순간 제 안에 뭔가가 무너졌습니다. 참다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언니는 왜 그렇게 말만 하세요? 저는 일하고 오는 거예요. 매번 와서 음식 만들고 치우는 사람은 저고요.
언니는 그동안 뭘 하셨나요? 순간 방 안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시어머님도 놀라셨고 남편도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울고 말았어요. 그렇게 무너지듯 터진 감정 속에서 저도 처음으로 저 자신을 마주본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억눌려 있었구나. 나는 왜 이렇게 오래 참았을까? 그날 이후 시댁과의 관계는 잠시 냉각기를 가졌습니다. 다들 말을 아꼈고 시누이들도 연락이 뜸해졌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시누이는 언젠가 먼저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그때는 미안했어. 너 말이 맞았어. 나도 내 입장만 생각했지. 작은 시누이도 어느 날 명절 준비하면서 제게 말하더군요. 언니, 이젠 우리 서로 너무 애쓰지 말고 그냥 편하게 지내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참 이상했습니다. 원망하고 미워하던 사람들이었는데 마음이 짠하고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결국은 다들 조금씩 상처받은 사람들이었던 거죠. 시누이들도 마냥 편한 삶을 산 게 아니었고 그들 나름대로의 아픔과 외로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결국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남보다도 더 먼 존재가 될 수 있겠구나. 피를 나눴다고 다 이해되는 게 아니고 오래 봤다고 다 친해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많은 배려가 필요하고 더 섬세한 눈빛이 필요하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 시절을 지나고 나서야 저는 시누이들과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엔 그들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숨이 막히듯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저도 사람을 보는 눈이 조금은 생긴 겁니다. 그들도 저와 같은 여자의 인생을 살아오고 있었던 거죠. 결혼도 하고, 육아도 하고, 고부 갈등을 겪고, 사회에서 치이며 살아가는 사람. 그러다 한 번은 작은 시누이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이가 아프다며 병원에서 밤을 새우고 왔다는데 얼굴이 사색이더군요. 그날 저는 평소 같으면 겉돌았을 대화를 조금 더 다정하게 시작해 보았습니다. 많이 힘들었죠? 그래도 애는 좀 나아졌어요? 그 짧은 질문 하나에 작은 시누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언니, 나 진짜 너무 힘들어. 엄마도 바쁘고 형부도 일 때문에 못 오고 나 혼자였어. 그날 저녁 저는 그 시누이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그녀의 시누이라는 위치만 보고 있었던 거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려 하진 않았다는 걸요. 그녀도 나처럼 며느리고 아내이고 엄마였습니다. 상처받고 지치고 사랑이 그리운 존재였던 거죠. 그 이후로 저는 시누이라는 존재를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만들어 놓은 이상한 위계와 편견 속에서 시누이 감시자, 며느리 참는 자라는 틀은 서로를 괴롭히는 굴레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굴레를 누가 만드는가 생각해보면 결국은 우리 각자 마음속의 두려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는 시댁에서 인정받아야 한다는 불안, 시누이는 동생의 아내가 자신들의 가족 문화를 어지럽힐지도 모른다는 걱정. 그런 감정들이 서로를 못 살게 굴게 만들었던 거지요. 저는 이제 그런 관계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졌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말도 조금은 더 부드러워졌고 감정도 덜 예민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내 감정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참고 넘어가자 했던 상황에서도 이제는 조심스레 말합니다. 언니, 그 말은 좀 속상해요. 그 부분은 제가 생각이 달라요. 그렇게 말하고 나면 관계는 오히려 더 건강해지더군요. 한 번은 명절 아침 큰 시누이가 부엌에서 투덜거리며 말했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너무 편해. 우리 땐 다 손으로 빚고 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 그 말에 예전 같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지요. 그러게요, 언니. 이제는 좀 편해도 되지 않을까요? 언니도 저도 이제 그만 고생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러자 큰 시누이도 씩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말이 맞네. 우리도 이젠 좀 편하게 살자.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결국 사람 사이의 갈등이란 서로의 말을 조금씩 놓아주고 감정을 나누고 인간 대 인간으로 바라보면 풀리는 문제라는 걸요. 며느리와 시누이, 그런 타이틀을 잠시 내려놓고 그냥 두 명의 여자, 두 명의 사람으로 마주서면 그렇게 싸울 일도 없고 그렇게 외로울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많은 눈물, 많은 오해, 그리고 수많은 반성이 있었지요. 그러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지금 시누이와의 관계로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이 있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 잘못도 그 사람 잘못도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문화와 시간이 만든 구조적인 벽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손 놓고 살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그 벽을 조금씩 허물어야 합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작은 말 한마디일 수도 있습니다. 언니, 저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어요. 또는 서로 너무 힘들게 지내지 말아요. 그런 말 한마디가 생각보다 큰 울림이 됩니다. 물론 상대가 꼭 그 말을 이해해 주리란 보장은 없지요. 하지만 우리가 먼저 진심을 꺼낼 수 있다면 그건 우리가 사람으로서 더 깊어졌다는 증거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신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상처를 주는 시누이가 있다면 그땐 단호해질 필요도 있습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가족의 평화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모든 갈등이 해결되진 않습니다. 어떤 관계는 멀어지는 것이 서로를 위한 최선일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는 모두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살아가지만 그 좋음의 기준이 반드시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건 아니지요. 저는 지금도 가끔 시누이들과 함께 명절을 보내지만 더 이상 억지로 웃지도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만큼 진심을 담아 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언젠가는 반드시 닿는다고 믿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문득 돌아가신 어머님 생각이 납니다. 제 시어머니는 조용하고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감정 표현이 서툴러서 늘 묵묵히 일을 하셨고 며느리인 저에게도 특별히 뭘 요구하지 않으셨지요. 하지만 그런 시어머님도 명절이나 가족 모임이 끝난 뒤엔 늘 허리를 감싸주며 거실 구석에 앉아 계셨습니다. 한 번은 물어봤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러자 시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고 해야 가족이 편하더라, 며느리. 그 한마디 속에 얼마나 많은 참음과 체념이 담겨 있었을까요? 그 말은 사실 저뿐 아니라 제 시누이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고 싶지만 어느 누구도 먼저 기대지 못했던 시간들. 그래야만 무너져 내릴 것 같아서 아무도 먼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겠지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시누이들과의 시간을 돌이켜보면 그들도 나처럼 그저 괜찮지 않음을 감추고 있던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이 내게 예민하게 구는 것도 그들의 내면에서 풀리지 않는 고단함과 불안이었을 겁니다. 큰 시누이는 오랫동안 부모님 곁을 지키며 결혼도 늦추고 자신의 삶을 미뤘다고 했습니다. 작은 시누이는 어린 시절 늘 언니의 그늘에서 살았다고 했고요.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씩 풀리더군요. 내가 모르는 시간들, 내가 모르는 고통들이 그들에게도 있었다는 걸 인정하고 나니 미움이 연민으로, 연민이 이해로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괜찮아졌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말 한마디에 마음이 씁쓸할 때도 있고 때론 과거의 감정이 불쑥불쑥 되살아나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제는 그 감정을 억누르기보단 조용히 들여다보는 연습을 합니다. 사람 관계에서 제일 무서운 건 사실 말보다 침묵입니다. 겉으론 아무 일 없는 듯 웃고 있지만 마음속엔 작은 돌멩이처럼 서운함이 하나씩 쌓이는 것. 어느 날 그 돌이 무거워져서 나도 모르게 터져버리는 것. 저도 그런 경험을 했고 시누이들도 그러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젠 마음에 돌이 생기면 바로 들여다보려 합니다. 가능하다면 그 돌을 말로 꺼내놓고 서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한 번은 시누이 중 한 명이 제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안부 인사였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마음이 좋더군요. 언니, 요즘은 좀 덜 힘들어요? 애들도 많이 컸겠네요. 아무 의미 없는 말처럼 보이지만 저는 거기서 우리가 조금은 달라졌구나 하는 희망을 받습니다. 사람 사이의 거리는
한마디 말이 오가고 나면 달라지기 시작하는 법이더라고요. 지금도 어떤 며느리들은 시누이라는 존재 때문에 속이 뒤집히고 마음이 무너지고 자기 자신을 잃어가고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기에 그 고통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꼭 전하고 싶습니다. 너무 혼자서 끌어안지 말라고요. 마음이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도 된다고요. 우리가 살아온 사회는 참는 걸 미덕으로 삼았지만 그 미덕이 우리 삶을 얼마나 휘게 만들었는지 이젠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너무 쉽게 시누이라서 그렇다고 단정 지어버리는 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물론 경험이 만든 불씨는 쉽게 지워지지 않지만 때때로 그 관계 속엔 개인의 성격이 아닌 문화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기도 하니까요. 누가 먼저 멈추지 않으면 그 문화는 대물림됩니다. 내가 겪은 고통을 또 다른 며느리가, 또 다른 여성이 겪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그 연결고리를 끊고 싶습니다. 저의 딸이 언젠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녀가 시댁과 시누이 관계로 상처받지 않도록 해주고 싶어요. 혹시 제 딸이 시누이의 자리에 선다면 그녀가 며느리를 이해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 역시 언젠가 며느리를 맞이하게 된다면 우리 땐 안 그랬다는 말보다 너는 너의 방식대로 해도 괜찮다는 말을 먼저 해주고 싶어요. 지금 시누이와의 갈등으로 마음이 고된 분이 있다면 질문을 하나 드려봅니다. 그 사람을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바라본 적이 언제인가요? 그 사람이 시누이가 아니라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엄마이며 당신처럼 상처받고 외로운 사람이라는 걸 느껴본 적이 있나요? 이 질문은 저에게도 매번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저 시누이니까 나를 괴롭힌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인간 대 인간으로서 바라보는 연습. 그것이 때로는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해줍니다. 물론 모든 시누이가 좋은 사람일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독하고 이기적이고 상처만 주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더욱더 내 마음의 경계를 잘 지켜야 합니다. 불필요한 상처에 맞서 싸우기보다는 그 자리를 떠날 용기도 필요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저는 참 많은 관계라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피로 맺어진 가족, 마음으로 맺어진 친구, 그리고 선택으로 맺어진 배우자와 그의 가족. 그 중에서도 시누이와의 관계는 참 이상하리만치 오랫동안 마음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나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었고, 때로는 그 관계 안에서 인간의 복잡함을 그대로 마주해야 했습니다. 지금도 명절을 앞두고 마트에서 장을 볼 때면 그때 제가 떠오릅니다. 바쁘게 장바구니를 끌며 이걸 사가면 시누이가 뭐라고 할까, 괜히 손해보는 것 같진 않을까 하며 뭔가에 쫓기듯 물건을 고르던 그때, 저는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며느리이면서도 한편으론 늘 비교당하고 평가받는 학생 같았습니다. 시험을 치르듯 시누이들의 눈치를 보고 점수를 받듯 반응을 살피던 날들. 그 모든 게 지나고 나니 참 아득하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저는 예전처럼 시누이들의 말 한마디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제 자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역할, 하지 않아도 되는 역할, 그리고 지켜야 할 내 마음의 선을요. 과거엔 무조건 맞춰야 사랑받는 줄 알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사랑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조금씩 물러나고 다가가는 과정 속에서 자라는 것이라는 걸요. 우리는 종종 시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자동으로 마음을 닫습니다. 뭔가 날카롭고 무서운 존재, 며느리를 괴롭히는 대표적인 인물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저는 지금 말하고 싶습니다. 모든 시누이가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요. 사실 많은 시누이들도 그 나름의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며느리보다 더 큰 짐을 지고 더 많은 책임을 떠안은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들이 며느리에게 던지는 말 속엔 자신이 감당하지 못한 상처가 스며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점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해받고 싶은 존재들이다. 시누이도 며느리도 시어머니도 남편도 결국은 똑같이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그 욕구가 뒤틀리면 비교가 되고 질투가 되고 갈등이 됩니다. 하지만 그 진심을 들여다보면 나를 좀 알아봐줘 하는 외침이 숨어 있지요. 물론 그렇게 따뜻한 시선으로 모든 관계를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시누이는 정말로 나를 함부로 대하고 나를 자기보다 낮은 존재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 관계 앞에서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되 나를 지키는 경계는 확실히 그어야 합니다.
가족이니까 다 참고 넘겨야 한다는 생각은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내 마음의 평화가 무너지는 관계는 비록 가족이라 하더라도 조금은 거리를 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은 지인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도록 시누이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다는 분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 물었죠. 어떻게 가능했어요? 그러자 그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싸울 만큼 가까이 있지 않았거든요. 적당한 거리, 그게 비결이었죠. 그 말이 그날따라 참 크게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갈등을 겪는 이유는 어쩌면 너무 가까이 다가가려 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관계는 가까움이 아니라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를 인정해주는 데서 비롯된다는 걸 그분이 보여주셨던 겁니다. 저는 이제 시누이라는 존재를 가족 중 하나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으로 바라보려 합니다. 나처럼 아픔이 있고, 나처럼 기대가 있고, 나처럼 후회가 있는 사람. 그렇게 보면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지고 갈등이 생겨도 상처보다는 이해 쪽으로 기울게 되더라고요. 물론 그 과정엔 여전히 힘듦이 있지만 그것이야말로 함께 산다는 것의 본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는 명절이 다가오면 저는 제 마음속으로 한 가지 다짐을 합니다. 오늘 나는 나 자신을 지키되 타인을 이해하려 노력하자. 내가 너무 억울하거나 참을 수 없는 말을 들었을 땐 조용히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필요하면 말하고 때론 물러서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내 삶도 내 가족 관계도 평온해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시청자분들께 남기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금 시누이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존중인가요? 이해인가요? 아니면 그냥 아무 일도 없는 평화인가요? 그 바람을 이루기 위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선택은 당신 자신을 더 지치게 만들고 있지는 않나요? 시누이라는 존재는 어쩌면 평생 완벽히 편안해질 수 없는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상대를 사람으로 존중하고 필요할 땐 거리두는 지혜가 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평화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시누이라는 존재에 대한 제 생각은 오랜 시간 동안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두려움이 컸습니다. 시누이란 이름은 저에게 긴장과 감시, 그리고 비교를 상징하는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단어 속에 이해와 공감, 그리고 공존이라는 새로운 의미들이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바꾼 것이 아니라 제가 그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꾼 것이죠.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시누이는 누군가의 누이인 동시에 나와 같은 삶을 사는 한 사람일 뿐입니다. 누군가의 인생에선 늘 배경처럼 존재하다가 어떤 순간엔 갑작스레 삶의 중심에 들어오는 관계. 친하지도 멀지도 않은 사이. 그 애매한 거리에서 오해는 더 쉽게 생기고 상처는 더 깊게 남습니다. 하지만 그 애매함 속에 우리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배웁니다. 선긋기의 지혜, 그리고 상처 입지 않으면서 관계를 지속하는 법을 말입니다. 한 번은 제가 어느 겨울 감기 몸살로 심하게 앓았던 적이 있습니다. 남편도 출장 중이었고 아이들도 학교에 가 있었던 날, 그날따라 몸이 축축 처지던 차에 갑자기 작은 시누이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처음엔 받기 싫었습니다. 머리도 아프고 목소리도 내기 힘든 상태였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전화를 받으니 시누이의 첫 마디가 이렇더군요. 언니, 요즘 좀 많이 피곤해 보이던데 괜찮아요? 그 말이 왜 그리도 눈물겹게 들렸을까요? 늘 나를 평가하고 비교하고 가르치려 든다고만 생각했던 그녀가 그냥 걱정의 말 한마디를 건넸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날 저는 그녀에게 처음으로 속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요즘 너무 힘들었어요. 나 혼자 너무 애쓰는 것 같아서요. 그러자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요. 다들 힘든 거 숨기고 사는 것 같아요. 그 짧은 대화 하나가 우리 사이에 단단한 벽을 조금 허물어 주었습니다. 예, 생각해보면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는 서로를 경계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말은 나눴지만 마음은 닫혀 있었고, 함께 웃었지만 속으로는 서로를 측량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진심은 신기하게도 짧은 순간에도 전달됩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서로 조금 더 부드럽게 대하게 되었고,
어떤 일엔 함께 웃을 수 있게도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오해가 풀리고 모든 갈등이 사라졌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전히 조심스러운 말들이 있고 간혹 섭섭한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가족이라는 관계 안에선 어쩔 수 없이 마주치는 삶의 파도 같은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 파도가 왔을 때 휩쓸리지 않고 부드럽게 흘려보낼 줄 아는 여유를 갖는 것이지요. 젊은 시절 저는 좋은 관계란 싸우지 않는 것, 다투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진짜 좋은 관계란 갈등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가진 관계라는 것을요. 서로의 단점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때로는 멀어졌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관계. 그게 진짜 가족이고 진짜 정이 아닐까요? 어느 날 큰 시누이와 오랜만에 단둘이 커피를 마신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녀도 이런 말을 하더군요. 사실 나 너 많이 부러웠어. 어릴 땐 집안일 다 떠맡고 결혼해서도 엄마 옆 지킨다고 내 삶 놓친 것 같아서 그래서 괜히 너한테 예민하게 굴었던 것 같아. 그 말이 참 오래 남았습니다. 우리가 미워했던 건 사실 서로가 아니라 각자의 상처였다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된 거죠. 그때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사람 사이의 갈등은 대부분 말하지 못한 이야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갈등을 풀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진심을 담은 대화라는 것을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시누이와의 관계로 마음이 힘드신가요? 그렇다면 먼저 당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이 관계 안에서 얼마나 솔직했나? 나는 나를 얼마나 지키면서 상대를 얼마나 이해하려 노력했나? 이 질문의 답은 정답이 아니라 방향을 알려줍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이 조금 더 평화로워질 수 있을지를 말해주는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누이와의 갈등은 단순히 가족 문제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나로 존재하기 위한 연습이며 관계를 맺되 휘둘리지 않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용기 내어 한 걸음 다가갔을 때 생각보다 더 따뜻한 마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시누이, 그 이름 앞에 오늘도 우리는 마음을 조율합니다. 사랑과 거리 사이에서, 이해와 오해 사이에서, 그리고 결국에는 나를 지키는 법을 배우는 길목에서 우리는 조금 더 단단해지고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그 안엔 사랑도 있지만 때로는 말 못할 거리감도 함께 있지요. 오늘 시누이라는 주제로 풀어본 이야기는 결국 우리 모두가 관계 속에서 얼마나 애쓰며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조심스러워야 하고 사랑하되 나를 잃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 그런 삶의 진실을 우리는 늦은 나이에야 조금씩 배워가고 있네요. 오늘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조용히다 한 줌의 위로나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삶의 또 다른 장면 앞에서 조용히 진심을 나누겠습니다. 늘 당신 편에서 여기는 사연 모음입니다.